흔히 이제 이 TCP 커넥션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가질 수 있는 거는 이뉴머레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는 유한한 스테이트를 갖고 있어요. 보통 이걸 뭐라 그러죠? Finite State Machine이라고 그러죠. FSM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유한한 몇 개의 상태만 가질 수가 있어요. 뭐 TCP 많아봤자 몇 개 안 되겠죠? 끊어졌든지 아무것도 안 했든지 지금 막 리슨 하고 있든지 억셉트를 했든지 뭐 아니면 뭐 커넥트를 클라이언트에서 커넥트를 시도했든지 그리고 커넥티든지 몇 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스테블리시드라고 하죠. 이스테블리시드든지 몇 개 안 된다고 실제 상태는. 자, 그러면은 그 FSM을 이렇게 뭐 스테이트 패턴으로 하든 뭘 구현하든 구현할 수가 있는데 실제 스테이트 트랜지션 언제 발생하냐가 일단 여기서는 보이지가 않죠. 스테이트 패턴 자체에서는. 그래서 여기 질문을 던졌어요. 스테이트 트랜지션 콜이 그럼 어디에 그 콜하는 메소드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내가 이게 도대체 이 스테이트 패턴은 어디 있을 것이냐 이거죠 지금. 누가 이 스테이트에다가 에? 자, 지금 현재 상태가 TCP 리슨이에요. 내가 지금 서버 회선이고 서버 라인이죠. 리슨하고 있어요. 리슨하고 있다가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했어요. 에? 그러면 클라이언트 접속했다는 것을 이 앞단에서 누군가가 여기 이제 실렉터가 있어요. 실렉터. 자, 실렉터가 뭐 하는 건지 알죠? 실렉터는 실렉트라는 놈이에요. 내가 특정한 서버 소켓에 대해서 서버의 파일 디스크립트에 대해서 소켓 디스크립트에 대해서 지금 실렉팅을 하고 있어요. 커넥션이 걸리면은 OP 커넥트가 발생하면서 알겠죠. 내가 딱 깨어나겠죠. 실렉터가 리턴을 한다고요. 그러면은 뭐가 콜되겠죠? 클라이언트 커넥티드라든지 뭐 이런 메소드가 하나 콜돼야겠죠. 현재 TCP 리슨 상태였고 얘가 클라이언트 커넥티드라는 것을 이제 콜했을 거예요 아마. 얘가 했겠죠. 이 TCP 커넥션에 대해서. 그러면은 상태가 바뀌어야 되겠죠. TCP 뭐 커넥티드 아니면 뭐 클라이언트 커넥티드 뭐 그런 게 지금 없는데 아니면은 좀 더 쉽게 해서 써보니까 좀 복잡하니까 클라이언트를 했으니까 치죠. 클라이언트 했으니까 처음에 TCP 커넥팅이라고 치죠. 지금 현재 트라이 하고 있을 때 커넥팅으로 상태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트라이 커넥트 했어요. 그 다음에 TCP 커넥팅에서 이제 해가지고 하는데 실제 커넥터가 떨어졌어요. 딱 그 실렉트에서 왔든지 아니면 커넥팅에서 블락킹으로 했든지 바뀌었어요. 커넥티드 소켓 커넥트가 성공하면 리턴 되잖아요. 만약에 블락킹으로 했다 치면은 오픈이라는 메소드 안에서 커넥트를 했고 거기서 리턴이 됐겠죠.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얘가 이 안에서 오픈 안에서 커넥트 되고 나면은 얘가 TCP 커넥션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컨텍스트에서 컨텍스트 스테이트 해가지고 new TCP established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실제 스테이트 트랜지션 코드는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커넥션 내부적인 논리에서 바뀔 수 있으면 이쪽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현재 스테이트 패턴 자체는 스테이트 트랜지션 자체에 대해서 스테이트 트랜지션에 대해서 어디에 그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죠? 하지만 그 실제 스테이트가 바뀐다는 것은 결국은 이 스테이트란 그 스테이트 트랜지션이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이 스테이트 객체가 다른 걸로 바뀐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은 TCP 커넥션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그죠? 이 상태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금방 이제 new TCP established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set state 해가지고, 그렇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또 쓸 수 있는 패턴이 있죠. 여러 개의 커넥션이 많이 있어요. 지금 많이 있고, 뭐 라인이 엄청나게 많을 수 있잖아요. 우리 뭐 1000개, 2000개, 뭐 이렇게 더 이상 될 수 있으니까. N링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라인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데, 걔가
다 이런 상태를 객체를 가지고 있으면 부담스럽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객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면 플라이웨이 패턴을 쓰면 되는 거죠. 플라이 팩터를 통해 가지고 create TCP established 혹은 뭐 get TCP established 하면은 플라이웨이스를 또 쓸 수가 있겠죠. 플라이웨이스를 썼을 때 그 중요한 건 뭐였죠? 플라이웨이스 썼을 때는 주의할 점이 뭐였죠? 나중에 이거 오픈 같은 거 콜할 때 주의할 점이 뭐가 있었죠? 플라이웨이스는 인트린직 스테이트랑 익스트린직 스테이트가 구분된다 그랬죠. 익스트린직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놈이 누구죠? 얘 자체가 익스트린직 스테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오픈할 때 뭐 디스를 넣어준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겠죠. 실제 메소드 자체가 시그너처 자체가 프레미트를 받도록 바뀌어야겠죠. 지금 스테이트 패턴 하다가 지금 플라이 웨이트 패턴을 설명했는데 어쨌든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하겠지만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제 내가 FSM Finite State Machine을 구현할 때 그러면은 사실 뭐 Finite State Machine을 구현할 때 이렇게 이제 객체 방식으로 구현할 수도 있고 안 그러고 좀 더 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테이블 케이스를 쓰는 경우가 또 있어요. 내가 현재 어떠한 셀에 있는데 테이블로 딱 표현했다가 뭐 이렇게 했다가 어떤 경우에 있는데 그 다음에 가능한 스테이트는 뭐다 이런 것들을 딱 기억할 수 있다고요. 그러한 것들이 조합에 해서 X축과 Y축을 해가지고 어떤 조합에 해가지고 다음 상태는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이 금방 얘기한 이 테이블 케이스라는 것은 현재 상태가 뭐고 현재 들어온 자극이 뭐다. 그러면 이제 현재 상태가 그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에서는 이제 이뉴머레이션 같은 것도 보통 표현이 되겠죠. 이뉴머레이션으로 쭉 표현이 됩니다. 만약 X축 이뉴머레이션으로 상태가 주죠. X축에 그러면 TCP established, TCP listen, TCP closed 뭐 이런 게 쭉 뭐 이런 게 X축이 되는 거죠. 그런데 Y축은 뭐죠? 이 상태에서 새로 들어올 수 있는 자극이에요. 어떤 게 들어올 수 있죠? 오픈, 클로즈, 어크날리즈잖아 지금. 여기서는 세 가지밖에 없는 거죠. Y축인 거죠.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그러면은 TCP 클로즈에서 오픈을 콜하면 다음에 이동할 상태가 뭐냐 이런 것들을 내가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테이블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자, X 여기 Y 여기 TCP established TCP listen TCP closed 그리고 그럼 Y축은 open close echo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래서 TCP established 오픈을 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그냥 있는 거 주면 되니까 상태가 안 바뀌겠죠. 그때는 그냥 안 바뀌는 거죠. nothing이 되는 거고 뭐 어떤 경우 뭐 TCP closed인데 오픈했다 그러면 TCP established 바뀔 수가 있겠죠. 커넥트를 하고 난 다음에 그죠? 사후에 TCP established 바뀔 거잖아요. 커넥트 하고 난 다음에 그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뭐냐 하면은 지금 스테이트 패턴하고 이거는 스테이트 패턴을 보완할 수 있는 건데 스테이트 트랜지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이거는 좀 복잡한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테이블 케이스로 테이블 드리븐으로 보완하는 거죠. 스테이트 패턴과 이 테이블 드리븐은 서로 포인트가 약간 다르죠. 스테이트 패턴은 스테이트별로 변화하는 그 비헤이버들을 스테이트 객체한테 넘겨주는 데 포인트가 있는 반면에 이 테이블 자체는 어떻게 하면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효율적으로 표현할 것인가 스테이트 트랜지션 자체에다 지금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스테이트 패턴 자체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스테이트 트랜지션에 대해서는 크게 뭐 왈가왈부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테이블 케이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거는 그 스테이트 트랜지션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고, 두 개를 함께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거는 이제 두 개를 함께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자, 스테이트 패턴을 그러면 언제 사용할까요? 뭐 사실 뭐 이런 경우에 또 사용 가능하고, 또 어떤 경우에 사용 가능할까요?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이 언제 정의가 많이 되죠? 어? 파싱할 때 많이 쓰죠. 파싱할 때. 예. 파싱할 때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겠죠. 이제 이뉴머레이션도 많이 사용할 것이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 따라서 그 오면 많이 바뀌잖아요. 이게 한번. 실제 이제 보통 이제 그 파시할 때 어떻게 해서 하죠? 보통 이제 스위치 문으로 하죠. 스위치 문 이뉴머레이션 하죠. 현재 상태가 뭐냐? 스위치 뭐 케이스 해가지고 TCP established, 스위치 스테이트 해가지고 TCP established, TCP listen, TCP closed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 지금 그 자바의 이넘이라는 그 타입은 내부적으로 전에 자바 시간에 얘기했지만, 얘가 단순한 이뉴머레이션이 아니라 클래스처럼 쓸 수가 있죠. 그죠? 만약 이뉴머레이션으로 TCP 스테이트를 이렇게 선언했으면은 TCP 스테이트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TCP established, TCP listen, TCP closed 했으면은 실제로 얘에 대해서도 이렇게 상속 구조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죠? 이놈을 상속받아가지고 실제 오픈, 클로즈, 애크날리지 이런 것들을 이뉴머레이션 자체로서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안전에도 얘기했지만 랭귀지로 어떻게 바인딩 하느냐 이런 것들도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뭐 아주 심플한 그 상태 관리를 위해 가지고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개의 클래스를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오버헤드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할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그 비헤이브가 굉장히 많고 좀 많아지고 하게 되면은 코드가 스위치 케이스물이 막 중첩되고 복잡해지면은 당연히 리팩토링을 해야 되는데, 리팩토링의 결과는 아마도 이렇게 스테이트 패턴을 쓰는 걸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항상 뭐 100라인도 안 되나 짧은 코드에서는 그게 큰 이슈가 아닐 수 있지만, 100라인이 나중에 메인터널 하다 보면 500라인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때는 리팩토링에 스멜이 있는 거죠. 이걸 리팩토링 해야 될 것 같다. 코드가 너무 지저분하다. 그리고 앞으로 그 확장성도 어렵고 메인터넌스도 어렵다. 이렇게 느껴질 거고, 그러면은 그러한 그 이뉴머레이션 타입으로 구현되어 있는 스위치 케이스로 구현되어 있는 그러한 스테이트 기반의 어떤 코드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스테이트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뭐 또 약간 다른 어떤 베리에이션을 써가지고 구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오늘 나오는 그 패턴들은 이제 좀 이렇게 독특한 패턴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 스트래터지나 커맨드는 굉장히 심플한 패턴이었고요. 근데 스테이트하고 비지터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그리고 또 메멘토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이제 이게 패턴이 다 합쳐가 30개 정도 되나요? 하여튼 되는데 제일 복잡한 패턴이 비지터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더 해야 되는 거고, 이건 또 워낙 또 특수한 상황에서 딱 적합한 상황에서 쓰이는 거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비지터 패턴은. 그래서 이런 구조라면 여기서 무조건 비지터 패턴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뭐 그런 정도로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이 많이 되는 패턴입니다. 자, 어떤 오브젝트 구조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구조가 있고, 오브젝트를 구성하는 엘리먼트들이 있어요. 각